네, 안녕하세요. 맹초입니다. 6월 달에 보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어떤 건가요? 자, 6월에 7월을 준비하면서 아마 실손의료비를 가장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 때문에 바로 수술비는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보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직 6월에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7월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7월이 되기 전에 꼭 체크해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실손의료비, 두 번째는 변하는 수술비입니다. 자, 실손의료비, 4세대 표현,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었죠. 실손의료비 그러면 모두 다 동일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세대 의료비는 어떻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더불어서 변해가는 수술비는 어떤 대안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손의료비를 확인할 텐데요. 실손의료비는 이미 예정됐었죠. 4월 달 예정 4세대 실손의료비를 바꿔야 된다라고 변경되었었는데 많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보장 범위하고 한도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떻게 변하는가 중요한데 기존 상품에 대비해서 10에서 70% 대폭 인하라는 문구가 우리한테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기존보다 10%부터 70%보다 인하된다. 그러면 저렴해진다는 건데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좋겠죠. 무조건 좋습니다. 기존 대비 10%, 50%, 70%. 과연 좋기만 할까요? 보험료가 저렴해졌는데 정말 좋은 건가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기존에 실손의료비가 있으신 분도 그리고 없으신 분도 6월 달을 놓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보험을 먼저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습니다. 1세대라고 일컬어지는 2009년 9월 이전에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기간으로 보면요. 2009년 10월부터 2017년도, 17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준비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보험료 차익을 한번 보세요. 과거에 5년, 3년 갱신형을 갖고 있으신 분들 40대까지는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50대, 60대 되신 분들 보험료 어떻습니까? 얼마나 올랐습니까?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게 평균적으로 보험료 기준을 나타낸 건데요. 40대 남자 기준입니다. 그러면 50대, 60대 달라지겠죠. 저는요, 40대가 아니고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 50대, 60대 이후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2배 정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60대 이전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잡으면은 8만 5천 원 정도 될 거고요. 2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원 정도가 될 거고요. 3세대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4세대 앞으로 바뀌는 보험료는 약 2만 2천 원 정도가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 보험료 수준이 비슷하지 않나요? 1세대, 2세대까지 보험료 차익을 한번 보면요. 느낌이 오시나요? 8만 원대 내는 거와 지금 바뀌는 실손의료 보이는 2만 원대, 현존하는 실손보험도 2만 원대. 느낌이 어떠세요? 10만 원 넘어가시는 분이 10만 원과 3, 4만 원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한 달치 보험료예요. 누적 보험료는요. 몇십만 원이 연간 발생하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하되는 것 때문에 만약에 바뀌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6월 달에 실손의료비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유는요. 실손의료비를 현행하고 현행 3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현행입니다. 자, 3세대 실손의료비와 이제 4세대 실손의료비를 표현해 볼게요. 급여나 비급여 같은 경우에 10에서 20%, 바뀌는 거는 무조건 20%라고 표현하고요.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20%고 선택 같은 경우에만 30%를 적용했는데 향후에는 전부 다 30%를 적용을 합니다.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10,000원 때문에 병원 못 가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도 계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 계산을 하는데 제가 숫자 계산을 하면 피곤해지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병원에 최근에 가보시면 급여와 비급여가 있을 거예요. 그 환자 부담금에서 급여와 비급여 퍼센트 한번 본 적 있으신가요? 대략적으로는요, 한 6대 4 정도가 될 겁니다. 비급여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저렴하죠. 그런데 어떤 진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향후에 비급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걸로 보면요, 5대 5 정도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비급여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은요, 현행 지금 10% 대부분 혜택을 보고 있었던 것이 30%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급여가 늘어나면서 자기부담금이 20% 정도가 상승한다는 거죠.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내가 퍼센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의료 주가가 바뀐다는 거죠. 병원에서 급여가 아닌 비급여가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면요. 내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4세대를 선택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바뀌는 4세대는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요. 눈여겨보실 거는요. 기준은 2등급입니다. 2등급부터는요. 현존하는 그대로 적용을 해주는데, 비급여로요. 100만 원 이하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넘으신 분들은요. 자,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요. 무조건 할증입니다. 할증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비급여를 사용을 많이 하니까 할증이 된다. 병원에 가니까 비급여를 자꾸 환자 부담금으로 늘리고 있다. 할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을요. 이렇게 해서 1등급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할인을 시켜줍니다. 자, 할인을 하는 느낌은 어떠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보조받기 위해서 실손의료비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건데, 병원에 안 가신 분들한테만 할인을 해준대요. 그리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할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병원에 갔을 때 저는 할증되기 싫으니까요. 저한테는 급여를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그 부탁 들어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비급여보다는 급여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4세대와 3세대 보험료 차이 얼마 안 났었죠. 현 40세 기준으로 봤을 때 10,000원과 12,000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향후에 바뀌는 것을 선택하실래요? 지금을 선택하실래요?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바뀌는 주기가 그럼 똑같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주기조차도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데요. 현존하는 3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대로 15년 만기입니다. 갱신이 되는데 갱신 개념이 아니어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기입니다. 자, 만기라는 표현을 왜 쓸까요? 만기가 되고 나면요.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재가입한다는 조건은요. 그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실손의료비를 바로 적용한다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용하는 의미가 15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실손의료비가 15년 동안에 바뀐 실손의료비를 적용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간단해집니다. 근데 4세대 실손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바로요. 변경되는 시점이 5년이에요. 5년이라는 의미는요. 5년마다 재가입하는 거고요. 5년마다 바뀌는 실손의료비를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자, 기간으로만 보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15년마다 바뀌는 것을 적용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5년마다 바뀌는 것을 적용받고 싶으세요? 5세대 실손이 만약에 15년 안에 또 나온다면 어떤 걸 적용받고 싶으세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을 해드릴까요? 5세대, 6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면 과연 현존하는 실손의료비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해답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실손 의료비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점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손 의료비가 이렇듯 바뀌는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해진 게 바로 수술비입니다. 왜 수술비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만큼 병원에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은 수술입니다. 하기 때문에 수술비로 인해서 자기 부담금을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아파서 병원에서 2, 3일 입원했다 퇴원한다. 병원비 얼마 안 나오죠. 수액 조금 맞고 나오면 병원비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못 가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이 들어가서 바뀌는 수술비에 대한 적용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요, 현존하는 지금 100대 수술비가 아니라 16대 질병 수술비, 18대 질병 수술비를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왜 이런 예시를 들었냐면요. 현저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 것 중에서 16대, 18대 혹시 있으신 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뭐가 있냐면요. 생식기 질환입니다. 16대 질환 같은 경우는 생식기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한테 중요한 자궁이라든가 난소, 유방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었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다음에 관절염에 대한 수술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관절염이거든요. 관절염하고 백내장 수술. 이 두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게 16대 수술비에서요. 18대 수술비 두 가지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졌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고혈압, 당뇨, 만성이라든가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데 관절염과 생식기 질환이 빠지면서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이 생겼습니다. 어떠십니까?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내가 질환이 있다라면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변경 당시에 수술비 지급이 많았던 두 가지 항목을 뺐다라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수술비도요, 역시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변해가는 수술비는 현존하는 수술비보다 좋기가 힘듭니다. 왜? 보험회사는요, 위험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위험률이 많을수록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서 생활질환 수술을 보면요. 1위가 백내장이고 치액, 척추 수술이에요. 자, 백내장 수술이 16대 수술이 있을 때는 100% 보장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저기 밑에 있어요, 이제. 몇십만 원밖에 보장을 안 해주죠. 이런 형태로 빠졌습니다. 왜? 가장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종류, 과거 것이 어쩌면 굉장히 좋고 미래를 대비한다면 현존하는 수술비가 좋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 텐데요. 만약에 내가 수술비가 있다. 그리고 수술비가 새롭게 조금 더 보완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술비 보험 너무 과도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포괄적인 수술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일단 후회는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해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매 사고 시마다 보장이 되니까 일단 좋겠죠. 그러면서 1종부터 5종 수술을 한다면 두 개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요. 1종부터 5종까지 중에서 한 3종에 해당된다 그래도 이렇게 보장을 받겠죠? 괜찮습니다. 상해 수술. 자, 질병 수술은 어떨까요? 좀 더 복잡해지죠. 질병 수술비는 우리가 질병 수술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받을 수 있는. 근데 저는 질병 수술비를 없앴습니다. 자, 질병 수술비를 없앤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질병 수술비 대신에 질병 1호종 수술비에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체하 수술비는 10만 원이긴 하지만 작기는 하지만 112대 수술비에서 보완을 받을 수가 있죠. 많이 하는 수술에는 생활질환 수술이나 중대한 수술은 모두 112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병 1호종 수술과 112대 수술 왜 이렇게 굳이 나눠서 준비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두 가지를 저는 다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질병 코드를 받고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데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질병 코드죠. 질병 코드를 모두 다 받게 됩니다. 어떤 거든. 그러면 질병 코드라는 것은 내가 병명입니다. 어떤 병명을 받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하겠습니까? 라고 병원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1호종 수술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스텐트 삽입술을 한다라고 하면요. 3종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200만 원의 보장을 받겠죠. 근데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5종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럼 5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스텐트 삽입하실래요? 아니면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실래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하실래요? 선택을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질병 코드라는 의미는요. 스텐트 삽입술을 해도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대 질환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보장을 받겠죠. 1호종 수술비는 어떤 수술이든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112대는 좀 더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는요. 보장 금액을 높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보완을 할 때는요. 이렇게 112대 질병 수술비과 1호종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요. 제가 복잡한 글씨들을 한번 나열해 봤어요. 자, 일단 15대 질병 수술비가 내가 가입 금액의 100%니까 1,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24대 같은 경우에 생활질환 이전에 중대하니까 500만 원을 보장을 받습니다. 어떤 것인지 눈에 보이시나요? 제가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려 볼게요. 폐렴, 심장, 고혈압, 뇌혈관, 간, 신부전 어떠세요? 또 간과 담낭, 췌장, 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15대 안에 있죠. 자, 15대 안에 있는데 이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1,000만 원. 그다음에 어떤 수술을 하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플러스 1종부터 5종 수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4대 질병 수술에 해당되는 것들. 이거보다는 중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수술들.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폐, 염증 질환, 척수의 염증 질환 이런 것들. 우리가 척수 많이 하죠. 그러면 500만 원에 플러스 종수술. 어떻습니까?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는 것들. 자, 이렇게 보니까 글자는 많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부정맥이나 신부전, 요즘에 진단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많이 나오죠. 그러면 뇌혈관, 심혈관 말고도 우리 예를 많이 들어주니까요. 그거 말고 부정맥, 신부전 요즘에 많이 뜨고 있으니까 얼마 받을 수 있나? 저는 진단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수술은 할 수 있겠죠. 스텐트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12대에서 1,000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되고 3종 수술 200만 원, 합의 1,200만 원의 보장을 받게 되겠죠. 저는 신부정 진단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보장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내시경을 하다가 위에 용종이 있다라고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질병 수술비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112대에서 100만 원, 2종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 150만 원. 자, 또 하나 볼까요? 갑상선으로 인해서 양성 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남성, 여성 모두 다 갑상선에 대해서 위험률이 증가하고 있죠. 그랬더니 112대에서 100만 원, 3종에서 200만 원, 합의 300만 원. 간단한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처럼 112대와 1종부터 5종 수술비를 같이 보완을 한다면 그리고 새롭게 준비한다면 어떤 수술을 한다라도 내가 조금 더 마음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수술비 보험료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수술비 보험료 과도하게 나 너무 비싸서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앞에서 예시 드린 것처럼 한다면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 40대는 4만 원대, 50대는 5만 원대, 60대는 심지어 6만 원이 안 되거나 6만 원대. 어떠세요? 심플하시죠?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40대? 그러면 4만 원대, 50대? 그러면 5만 원대. 앞에서 보신 예시처럼 안심하고 내가 실손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걱정이 덜하는 이런 수술비 보험 변경되기 전에 7월 달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변경될 예정일 때 그 이전에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